네, 12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죠. 2,4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내면서 52주 최고가를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저항, 조정과 맞물려서 2,200달러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186달러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2012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사실 조금 예민하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은 다시 이제 2200달러 지지 테스트가 가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빠질 경우에는 이제 2000달러 어떤 지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이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상단 저항을 돌파해내면, 다시 말해서 2,400달러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400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주면 지금 3,500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지금 형성돼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요 구간을 얼마나 매물대 해소를 잘 해주고 이 위에서 짠 하고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 관건은 비트코인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회복을 하면서 횡보 양상을 보일 때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터져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 시즌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예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의 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 지어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월간 차트 MACD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급등,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급등 가능성,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차트 말고 이더 BTC 차트를 보더라도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추세 지지 라인이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저항을 받는 것 같고 힘이 좀 빠진 것 같아도 비트코인 대비 퍼포먼스를 비교해도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은 베어리시 크로스가 아니고 불리시 크로스다. 지금 강세 교차야, 강세 교차 MACD가. 그러니 강세 교체하고 반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강세 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 좀 겪다가 간등할 수 있어. 지금 비슷한 상황, 그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죠. 2,400달러 위에서 안착하고 추가 랠리 어디까지? 일단 3,500달러까지. 그러고 나서는 지금 올타임 하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면 4,800달러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두고 보면 방향성의 어떤 시점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이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힘이 조금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게 차트적으로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센티멘트 데이터인데 11월 17일에 이 소액 지갑의 손실이 확인됐대요. 그런데 보니까 98.1%가 1달러에서 10달러 보유 지갑. 이 개미들, 정말 소액 들고 있는 개미들 다 털릴 때 고래들이 또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가격 급등, 그리고 지금 살짝 반등,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조정 받곤 있지만 반등하는 상황,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어떤 이 분석이 상당히 조금 저는 현실적으로 좀 와닿더라고요. 이거 지금 주간 차트인데 지금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저항을 맞고 이 0.51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해주면은 따단 쭉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0.72달러까지. 요 정도만 이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바로 이제 A다 1달러 가능성 전망, 이런 얘기 이제 기대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딱 좋은데, 지금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0.51달러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0.57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에이다 홀더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에이다 지금 뭐 조금 손실이 나왔거나 아니면 익절 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모아가는 단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익절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막 겁먹어서
조금 많은 물량을 매도하기에는 조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거 주간 차트니까 몇 주 안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1월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알트들 재미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일단 메이저급들 우선 움직여 줄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지금 단기적으로 좀 어질어질하죠. 솔라나가 지금 66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참 다행히도 63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솔라나가 많이 어질어질하게 약간 술 먹고 막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려고 노력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78달러, 후퇴할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빠질 경우에는 51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급등 랠리의 상당 부분을 좀 반납하는 상황까지도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 힘을 받다 주려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크립토 비즈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얘기하는 건데, 솔라나 1시간 차트예요. 1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 이 노란색 키 레벨 서포트가 잘 받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급등을 했는데 중요 지지라인이 지금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58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빠지면 58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여기서 지지 잘 받아주면은 78달러 이후에 90달러 거쳐서 107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등 이후에 어질어질하지만 지금 솔라나 100달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깔려 있다는 거는 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단기 조정을 통해서 58달러까지 부분까지도 후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 반납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솔라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펀더멘털, 그리고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조금 조정이 깊더라도 깊은 조정을 축적의 과정, 다지기의 과정으로 활용이 되면서 분명히 의미 있는 또 한 번의 어떤 의미 있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랠리의 크기도 컸다, 뭐 이런 과정이 어떤 일환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정서가 18개월 최고치래요. 당연하겠죠. 일단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 이게 또 에어드랍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거고, 시장의 정서가 이렇게 최고치를 찍는 건 당연히 솔라나가 지금 올해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찍어졌기 때문에 관심도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마켓 메이커가 지금 드라이빙을 잘해서 솔라나가 급등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솔라나라는 집이 굉장히 지금 잘 건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발란체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지금 36달러 지지 테스트 벌이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발란체는 전부 다 조정받을 때 이번 주에만 50% 넘게 올랐던 종목이 아발란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발란체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 35달러 주변에서 지지받고 바로 조금 반등 모멘텀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좀 이상하진 않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나홀로 랠리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파트너십 호재가 워낙 강력한 메타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올라줬고, 그래서 31달러 위에서 유지를 하면 38달러 이후에 다시 46에서 50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고, 반면 31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5.8달러,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5.8달러인데 35달러에서 조정받고 있는 거면 지금 아발란체가 얼마나 빠르게 급등을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14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연속 반등 뒤에 조정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아발란체 이런 조정 가지고 막 가슴 떨리면은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급격하게 올랐고, 그 과정에서 아마 중간중간 익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지금의 조정은 그냥 건강한 조정의 어떤 일환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어떤 조정이라는 게
당연한 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악재가 때려 들어와 가지고 아발란체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시세가 저항받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금 패턴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워낙 빨리 많이 올랐어요.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아발란체 이번 한 주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다른 거 다 빠져 있는데 막 아발란체만 50%씩 올라 버리니까 조금 너무 빨리 올랐는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다. 하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다. 누가? 아발란체, 뭐 솔라나, 이더리움 마찬가지고 카르다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메이저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를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떠나서 메이저급 알트코인들의 어떤 현황, 지금 트렌드의 방향성, 얘들이 지금 뭐에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알트코인들의 개발 트렌드까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핵심 트렌드 체인링크랑 같이 엮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실물 자산의 토큰화잖아요. 리얼 월드 에셋.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이미 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애들이 JP 모건, 시티,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아발란체가 돼버린 거고, 체인링크 역시 실무자산의 토큰화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리플 XRP 같은 경우에도 실물자산의 토큰화 이슈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주목도를 통해서 시세가 왜 상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알트코인들이 개발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위해서라도 네, 조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SBI와 아람코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건 우리가 짚어왔잖아요. 석유 자산의 토큰화 이슈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인가? SBI가 정말 열일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제 SBI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 굉장히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와, 석유 자산의 토큰화를 SBI가 아람코와 진행을 하면 그 기본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디가 될 것인가? 리플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매우.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미 2019년부터 이 태국의 대형 석유 기업인 PTTEP 이곳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 석유 거래와 관련된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 결제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걸 중재했던 은행이 태국 시암은행인데, 태국 시암은행의 첫 B2B 형식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리플을 활용한, 그걸로 또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석유 관련 기업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토큰화 과정을 거친다라면 이미 탑승한 블록체인 플랫폼과 일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런 기대감을 조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SBI와 아람코의 어떤 커넥션에 리플 커넥션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크다. 뭔가 잠재적인 부분이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에그라 크립톤 요런 얘기 하더라고요. XRP가 22달러로 랠리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6.4달러로 랠리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months, 이 3개월 차트거든요. 이 덩어리 하나가 3개월이에요. 따단딴딴딴딴, 내년쯤 언젠가, 내년 한 중반쯤에 이 삼각 패턴 상단을 돌파를 하고 의미 있는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보면 지금 긍정적인 지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6.4달러까지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22달러 루트도 매우 현실적으로 그럴듯하다라고 느껴진다. 나는 지금 6.4달러 랠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 22달러 여기에 지금 또 조금 더 응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지금 상황들도 이슈적으로 펼쳐져 있고, XRP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 또 워낙 열심히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봐도 의미 있는 흐름이 또 포착되고 있고, 6달러든 뭐 22달러든 정말 이렇게 움직여주면 정말 아주 많이, 엄청 아주 많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